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종가만 보면은 뭐 별일 없었구나 싶은데 사실은 장중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간신히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일제 0.2에서 0.3%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락 출발한 지수들은 힘겹게 올라가다가 또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다 또 다시 오르는 등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주요 경제 지표들과 또 기술주들의 흐름, 추가 부양책 협의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먼저 이날 나온 고용 지표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주 실업상 청구 건수가 87만 건으로 월가 전망치인 85만 건을 웃돌았고요. 2주 연속 이 수당을 차간 건수 역시 전망치보다 높아서 여전히 고용 회복세는 생각보다 더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시장 전망치인 90만 건을 훌쩍 웃도는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마다 좀 엇갈린 신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메건 호네만 버던스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전략 기획서는 이런 엇갈린 지표 속에서 투자자들이 향후 몇 달간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계속 늦어지면서 골드만삭스가 오늘 4분기 GDP 전망치를 연 6%에서 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추가 부양책의 실행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축소된 지원책을 지금 현재 마련 중이고 다음 주에 투표에 붙일 계획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과연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은 헬스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두드러진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유틸리티가 1.2%가량 올랐고 필수 소비재와 소재, 또 기술주 등도 0.6에서 0.7%가량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아마존이 이날 새로운 홈 드론과 또 자동차용 카메라, 또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스피커를 공개했는데요. 주가가 0.7%가량 상승했고요.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도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페덱스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1.3% 올랐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UBS로부터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받으면서 4.8% 상승했습니다. 반면 재정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가 또 이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로 타격이 예상되면서 이 항공주들이 오늘 좀 두드러지게 하락했는데요. 델타와 아메리칸 또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제히 1%대 낙폭을 보였고요. 알래스카 항공은 3.2%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게임 회사인 스탠 내셔널 게이밍은 1,4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후 7.3% 급락했고 또 사기 의혹에 휩싸인 니콜라는 오늘도 역시 9.7% 내리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판단이 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 경기 부양책 어떻게 어느 시점에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이런 점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가 단기 낙폭 과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혼주세로 마감하여 확실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주요 증시의 경우에는 영국 FTSE 지수가 1.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0.5% 전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펍과 식당의 영업이 오후 10시로 제한되는 등 제한적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확산으로 인해서 4분기 유럽 지역 경제 침체가 예상되며 더블 딕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 이후 장중 반등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초반 시장은 불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전략을 유지하는 발언과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기대치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꾸준한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요. 기술주들이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며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전날 급락에서 벗어나 1.9% 상승했고 애플이 1%, 엔비디아도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했지만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77% 하락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증시 하락에 따라서 각국의 부양책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추가 조정을 야기했던 재료들이 아직도 해결될 게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증시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결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본다면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요일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추석 자금 확보와 같은 국내적 요인이 나타나면서 종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료들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의 하향 조정,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당 간의 힘겨루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 등이 확실하게 해소된 것이 없다는 점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낙폭이 심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기술주 반등이 나왔다는 점 등에서는 종목 간 장중 반등폭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단기 방향성을 알 수 있는 10월 옵션에서의 포지션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하락 쪽에 배팅하고 있다는 점도 추석 연휴 이후 증시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증시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실적 방향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 어닝 시즌에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그나마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예상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업종은 증권, IT 가전, 보험업 정도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가 흐름이 양호한 업종은 IT 가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은 최소 30%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매매 전략이 당분간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